자, 치수 공차와 끼워 맞춘 공차 기호 표시 단원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 교과서 내용인데 가장 쉽고 가장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교재를 좀 활용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틈새와 젬새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여기 구멍에 축을 끼웠을 때 이 발생하는 거, 이쪽에 틈새,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틈새 그 뜻입니다. 자, 다음 옆에는 보니까 이 구멍과 축이 실제로 이렇게 되면 끼워지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막 부딪히면은 사실상 안 끼워지겠죠. 혹은 위에서 한마로 내려쳐서 끼우거나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넣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겹쳐지는 이런 부분을 젬새라고 합니다. 틈새와 젬새. 자, 치수 공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쌤이 흐름을 좀 알려줄 건데요. 치수 공차와 끼워 맞춘 공사 기호 표시 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치수 공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면에서 사용하는 공차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치수 공차가 무엇인가라는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기본 공차라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여기 IT 기본 공차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기계 부품들의 특성에 맞춰서 얼마나 오차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표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눈이 아프죠 막. 이런 표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이런 표를 좀 볼 거고 보면서 이거에 맞춰서 그 등급에 따라서 기계를 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끼워 맞춤이라 하는 거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죠. 틈새, 젬새라는 의미가 나와 있고요. 끼워 맞춤의 종류 여러 가지 있습니다. 끼워 맞춤의 종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크게 이렇게 이번 단원이 구성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차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표현 방식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다입니다. 자, 지금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기본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틈새, 젬새 했죠? 잠시만요. 자, 우리가 일단 아주 기초적으로 축과 구멍과 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기기 제품을 결합을 하게 되면 특히 선반하면은 그렇죠. 요런 곳에 이렇게 동심원이 되어 있는 요런 곳에 여기에 이렇게 이 구멍이죠. 단면을 봤을 때 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된 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부분이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 있겠죠. 이런 부분에 어떤 축을 탁 끼우는 거겠죠. 표현 방식이 너무 어렵게 표기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단면으로 봤을 때 표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단면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에서 점선으로 사실은 여기를 표시가 안 되는데 그래도 헷갈리니까 자, 여기 구멍입니다. 여기 구멍이고 요거는 축이 되겠습니다. 축을 싹 집어넣어서 우리가 기계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결합이 안 되는 기계 부품이 있기가 어렵죠. 다 결합을 위해서 존재를 하죠. 자, 봅시다. 이렇게 해서 쏙쏙 이렇게 들어가게 되도록. 여기서 좀 형상이 복잡해지면은 이 부분이 뭐 좀 불룩불룩해진다든지 이런 곡선 형태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선반 가공 나중에 자격증 따려고 가공을 하고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형상의 축과 구멍에 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축과 그쵸. 요게 구멍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죠. 그쵸? 요거는 축이라고 보시면 축이라 하면은 우리가 축 일반적으로 축이란 뜻이 뭡니까? 축 어떤 중심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뭔가 그쵸? 그 뜻은 맞습니다. 요렇게
축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회전을 해. 이게 회전을 해. 혹은 회전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회전을 하겠죠. 회전을 함으로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구멍과 축, 이 이론을 가지고 갑시다.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 구멍에 축이 끼어지는 거 틈새, 죬새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치수 공차라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허용차는 기준 치수에서 큰 쪽과 작은 쪽의 오차 범위를 주어 가공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 공차라고도 한다. 내측 형태, 내측 형체, 대상물의 내측을 형성하는 형체, 대상물의 외측을 큰 그런 무리 없겠죠. 보는데 축 봤죠? 축이 뭔지, 치수가 봤는지, 실치수가 뭔지, 허용한계치, 치수, 오차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준 치수는 뭐고, 기준선은 뭐고, 치수 허용차는 뭐고, 쭉 나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눈이 아프죠. 이게 보기 된 게 어렵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미 인터넷에서 이걸 그냥 가져와도 될지 모르겠는데 잘 설명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설명을 좀 선생님이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이런 축에 구멍을 딱 끼우기 위해서, 구멍에 축을 끼우려면은 예를 들어서 표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에 좀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사실 구멍이기 때문에 좀 지워줘야겠죠. 네, 이렇게 되고, 이거에 딱 맞춘 축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치수가 여기가 보니까 이걸로 적을까요? 그림판이니까 너무 어려워 이게. 네, 이걸로 합시다. 그냥 자, 파란색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10이야. 10이고 이 부분도 10이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 쏙 들어가야겠죠. 그쵸?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가공하다 보면은 우리 표면 거칠기 공부했지만 여기는 오돌토돌하게 뭐가 이렇게 생겨. 막 이래 생겨. 여기도 그렇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들어가려다가 턱턱 막혀. 안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 공차라는 개념, 치수 공차라는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기를 10으로 하지 마. 10으로 하지 말고 요거를 넓히던가, 이 구멍을 넓히던가, 혹은 이 축을 좁히던가 하면 되겠죠. 그렇죠? 구멍을 넓히던가 축을 좁히던가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가장 편하게 그냥 생각했을 때 요 치수를 구멍 치수를 말하는 겁니다. 10.1로 두고 우리가 축을 9.9로 두면은 어떻습니까? 거의 둘 다 10에 가깝죠. 0.1씩 밖에 차이 안 나죠. 어떤 기계적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작동에 큰 무리가 없는 치수 범위 내에서 오차를 둬서 조립이 잘 되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의미로 이렇게 오차를 줬습니다. 그럼 이건 0.1이 크고 0.1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조금 작아지겠죠. 이렇게 좀 작아지겠죠. 이 구멍도 조금 커지겠죠. 그쵸? 여기서 말하는 치수는 이 치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기계적 작동을 하는데 무리 없는 선에서 오차가 일정 부분 존재함으로써 오히려 기계 작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이렇게 틈새가 생기는데 틈새에 우리가 오일을 발라가지고 좀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고 회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자, 어쨌건 10.1, 9.9를 두니까 좋다 이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기계를 제작하다 보면은 이 0.1의 오차도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
이 오차로 인해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굉장히 더 작고 더 정밀한 그런 오차가 필요하겠죠. 그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쌤이 보여줬던 아까 전에 이런 표, 기본 오차, 기본 공차, 공차에 대한 등급을 쭉 나뉘어서 얼마나 더 정밀한가 혹은 덜 정밀한가, 그거에 따라서 표를 만들어서 허용되는 부분을 표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위에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쌤이 밑에 부분을 또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표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텐데,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선반 가공이나 밀링 가공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10이라 적혀 있고요. 위에는 플러스 0.01,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플러스 0.1, 다시 0에서 플러스 0.01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축 부분에도 10 그리고 마이너스 0.1 0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로 이게 작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작게, 선생님이 작게 다시 표기를 해볼게요. 플러스 0.1 0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0.1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뒤에는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뒤에는 범위가,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최대 10.1까지 허용되고 10 플러스 0.1이겠죠? 최대 10.1, 최소 10이라는 겁니다. 구멍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축에 대해서 최대 10이고 최소 10-0.1 뭡니까? 9.9죠? 이렇게 요 의미입니다. 뭐 별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표기한 의미가 뭐냐? 최소가 10이란 거야. 구멍은 이 구멍의 크기는 무슨 한이 있어도 어떤 경우의 수가 있더라도 10보다는 커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요 사이즈가 최소가 10이니까, 그쵸? 최소가 10이니까 10에서 10.1까지 오차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10.1. 그래서 여기 0.1 만큼 차이가 나죠. 그쵸? 0.1만큼 공차값이 0.1이라는 겁니다. 자, 이 축의 치수는 최대 아무리 커도 10이라는 거고 아무리 작아도 9.9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 0.1 적혀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이 아니라 10.1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최소로 가공했어. 어쨌건 이 범위 안에, 공차 범위 안에서 이론적으로 맞죠? 최소 10으로 가공을 했고, 이 축 같은 경우에 최대 10.1에서 최소 9.9라고 생각해 봅시다. 10.1로 가공했어. 그리고 이건 10으로 가공했어. 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죠. 들어가더라도 내리쳐서 가공을 하거나 꽉 쬐어가지고 제대로 기계적 작동을 하겠습니까? 어렵겠죠. 물론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헐거운 끼워 맞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헐겁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에서 이 축이 회전할 수 있게, 혹은 이렇게 조립과 분해가 원활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대 10이고 최소 9.9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맞게 들어가겠습니까? 구멍 그리고 축 딱
마주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10이죠. 10이죠. 최소 10으로 가공했고 최대 10 가능하다 그래서 10으로 가공했어. 딱 10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맞아 들어가지만 들어가겠지만 실제로는 잘 안 들어갈 겁니다. 너무 딱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냐면은 지우겠습니다. 한 0.2 플러스 0.2 플러스 0.1 이렇게 주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적어볼까요? 최대 10.2고 최소가 10.1이죠. 그렇죠? 여기는 최대가 10.9.8 최소가 9.9가 되겠죠. 이게 바뀌었네요. 최소가 순서를 좀 바꿔야겠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게 표기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이고. 그림판이니까 조작하는 게 너무 어려워. 어쨌거나 이렇게 되겠죠. 최대 9.9 최소 9.8.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되겠죠. 충분히. 구멍이 가장 작은 게 어디입니까? 가장 작은 거 최소 10.1 10.1 되겠죠. 그렇다면 축은 가장 큰 거, 가장 마주치는 거, 가장 큰 거 9.9가 되겠죠. 자, 구멍이 10.1이고 이 축이 9.9라 쳐봅시다. 두 개를 조립했어. 조립이 잘 되겠습니까? 네, 조립이 잘 되겠죠. 이 차이가 몇이 됩니까? 10.1과 9.9 0.2가 차이 나겠죠. 0.2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립이 원활하게 잘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론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공차, 구멍과 축의 기준 치수와 치수 공차 이런 개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요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자, 뭐 지금까지 받는 거 그대로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표기가 되어 있죠. 복잡하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근데 별거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제도법에서 배웠겠지만 요거 좀 알아야 됩니다. 치수를 표기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치수를 표기하려 그래요. 요 치수를 표기하려 그러면 두 개의 치수를 표기한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들어가겠죠. 그쵸? 화살표 모양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치수는 예를 들어서 뭐 30 적어주고 여기는 뭐 10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적으면은 너무 공간이 적잖아. 이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잖아. 1, 2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이 글자가 적힐 공간조차도 없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그냥 도면 표기 방법입니다. 위에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끈 다음에 다시 이렇게 끈 다음에 이렇게 여기라는 뜻이겠죠. 요 두 개 사이라는 겁니다. 요게 뭐 10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위에 요런 부분들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요거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명이 좋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이 구멍부터 한번 봅시다. 구멍의 특징이 뭡니까? 구멍의 특징이 작아서는 안 된다.
작아서는 안 된다. 커도 되는데 작아서는 안 된다. 우리 축의 특징이 뭡니까? 작은 건 괜찮은데 커서는 안 된다. 요 기본 개념은 알아야 됩니다. 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기준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선반으로 어떤 공작물을 가공을 하는데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죠. 이거는 10으로 가공해라. 그리고 구멍 크기도 10으로 가공해라.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공차를 생각하지 않는 일반적인 그런 기준이 되는 값. 당연히 똑같겠죠. 요것도 10으로 둘 수 있겠고요. 요 부분도 10으로 둘 수 있겠죠. 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기준보다는 구멍은 더 크게, 축은 더 작게 가공해야겠죠. 어쨌거나 기준은 10이라는 거고, 요 선에 딱 일치되는 요 선, 요거를 뭐라 하냐?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기준선 여기 나와 있죠.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요게 무슨 뭐 요걸 괄로 쳐가지고 시험 문제 내거나 어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뭔지는 알아두십시오. 기준선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개 이론이 나옵니다. 아래 치수 허용차, 최소 허용 치수, 위 치수 허용차, 공차 범위, 최대 허용 치수 이렇게 있는데 요 쌤이 요거부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최대 허용 치수, 그죠? 그리고 최소 허용 치수. 여기 보면은 최대 좀 두껍게 표현.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이게 어느 그림을 보나 이렇게 다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기 어려울 겁니다. 좀 쌤이 색깔 있는 걸로 진하게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초록색으로 좀 표기할게요. 최대 허용 치수. 최대 허용 치수. 그리고 최소 허용 치수는 파란색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알아보겠죠? 그래서 최소 허용 치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최대 허용 치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제 이해가 좀 됩니까? 이해가 좀 됩니까? 이렇게 그려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색깔이 갑자기 바뀌었네. 진짜 어렵네, 그림판이. 자, 최소 허용 치수는 요거, 그쵸? 최대 허용 치수는 요거. 짠, 그랬습니다. 자,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해가죠, 이제? 이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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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안 가기 어려울 겁니다. 자, 요게 뭐였습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10이죠, 10. 기준이 되는 치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뭡니까? 최소 허용 치수. 아까 전에 쌤이 설명했잖아요. 10에서 위로는 플러스 0.1, 밑으로는 마이너스 0. 이제 위로는 플러스 0.2, 밑으로는 플러스 0.2.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죠? 구멍은 작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요 파란 색깔, 요게 뭡니까? 파란 색깔. 요게 뭐겠습니까? 둘 중에 뭘까요? 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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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이제 치수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치수로 변환을 하면 어떻습니까? 10.1 되겠고요. 그렇죠? 이거 화살표입니다. 정확하게 이걸로 할까? 10.1이 되겠고요. 그리고 10.2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초록색으로. 그렇죠? 자, 이제 좀 별거 아니죠? 그쵸? 10.1이 되겠죠? 10보다 0.1만큼 크다는 거야. 물론 0.1이 아닐 수도 있겠죠. 0.1보다 크다. 그리고 10.2는 이것도 언제 주황색으로 바뀌었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요건 뭡니까? 요 치수. 요 치수 말하는 거죠. 요 치수. 요 치수는 10
플러스 0.2 위에 거 큰 거 10.2가 되겠죠. 그쵸? 그쵸? 요 노란 거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 노란 거 뭡니까? 노란 거 뭡니까? 그리고 위에 이 주황색 이거 뭡니까? 요거에 대해 보겠습니다. 최대 허용 치수라는 의미는 요 치수, 그러니까 우리가 가공해서 만들어야 될 실제 길이라는 겁니다. 최대 허용 치수, 최대 가장 큰 값은 10.2, 최소는 10.1. 자, 그리고 위치수 허용차, 아래치수 허용차라는 게, 차가 뭡니까? 차, 어떤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공할 때는 이 치수를 봐야겠습니까? 허용차를 봐야 되겠습니까? 둘 다 봐야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치수를 봐야 되죠. 치수를 측정할 건 치수잖아, 그렇죠? 허용차, 이게 뭐냐면 얼마나 허용되는가, 그 개념에 대한 표기입니다. 뜻입니다. 요만큼 표기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 요 노란 만큼. 요거라는 의미죠. 요 빨간색, 요거라는 의미죠. 요만큼, 요 화살표 위에서 아래서라고 표기를 하면 요거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요만큼, 0.1만큼이라는 겁니다. 0.1만큼. 자, 이 다른 색이 주황색으로 그 다음은 표기합시다. 위치수 허용차는 뭐냐면은 요거라는 겁니다. 허용차가 0.2나 되는 거. 그만큼 크겠죠, 그쵸? 위치수 허용차 크겠죠. 요만큼 요거라는 겁니다. 그쵸? 그 위치수 허용차가 되겠습니다. 자, 우측의 축 부분도 동일합니다.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축이 가장 컸을 때 10 마이너스가 되겠죠. 당연히 작아야겠죠. 축은 아까 얘기했죠. 0.2고 가장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0.2 없어졌어.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게 같은 값이 뭡니까? 9.9 그리고 9.8이 되겠죠. 그렇죠? 요게 0.10 마이너스 0.1이 9.9고 10 마이너스 0.2가 9.8이니까. 자, 여기서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최소 허용 치수. 가장 작은 거. 요거라는 의미죠. 그러면은 최대 허용 치수는 뭡니까? 최대 허용 치수는 가장 큰 허용되는 큰 값 9.9죠. 그렇죠? 이렇게 오차가 표기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치수 허용차는 뭡니까? 허용차. 아래 치수 0.2. 위 치수 허용차는 0.1이 되겠죠. 그렇죠? 0.2고 0.1 이렇게 되겠죠. 자, 기준선이 있고, 요 노란색 이거는 헐거운 끼워 맞춤이기 때문에 이 틈새가 있어야 됩니다. 요 부분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복잡했는데 뭐 별 내용 없죠. 그렇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요 매나 다 그런 설명입니다. 여기 설명입니다. 전부 다. 그렇죠? 자, 이제는 기본 공차, 이 IT 공차, 그렇죠? IT 공차와 치수 허용차에 따른 구멍과 축의 종류 이런 것들을 알아볼 텐데, 쌤이 요 표 보는 법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시간에 보고 요것만 좀 보겠습니다. 끼워 맞춤만 좀 보겠습니다. 끼워 맞춤의 종류는 우리가 크게 헐거운 끼워 맞춤, 그리고 헐거운 끼워 맞춤, 지금까지 한 겁니다. 쑥쑥 잘 들어가고 나가는 거 헐거운 끼워 맞춤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 끼워 맞춤이라는 게 있고, 억지 끼워 맞춤이 있습니다. 억지 끼워 맞춤은 뭡니까? 억지 끼워 맞춤은 어떤 경우냐면은 이걸 구멍을 아무리 크게 해도 이 축과 부딪혀. 축을 아무리 작게 해도
이 당연히 오차 범위 내에서 공차 범위 내에서 축을 아무리 작게 해도 이 구멍과 만나 무조건 부딪히게 돼 있는 경우라면은 억지 끼워 맞춤이라 하는 것이고, 이 중간 끼워 맞춤은 이 공차에 따라 가지고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그쵸? 안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중간 끼워 맞춤입니다. 헐거운 끼워 맞춤은 우리가 했는 요겁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마주치지가 않죠. 그쵸? 요거를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 하는 겁니다. 그쵸? 여기도 표가 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예제 문제도 보고 하면서 이 표 읽는 방법, 복잡한 표 있었죠 아까? 어디 있습니까? 요런 표들, IT 공차 기본 이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서 또 내용을 알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정리까지 해 보겠습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